한 여인이 있었어요. 20살도 되기 전에 궁에 들어와 왕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모시던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왕이 죽고 나면 그 많던 후궁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20살에 홀로 남겨진 그 여인들은 남은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궐의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서늘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존중받으며 살았고 또 누군가는 산채로 잊혀갔죠. 오늘은 왕이 죽은 뒤 남겨진 후궁들의 최후를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답을 찾아가다 보면 마지막엔 조선이라는 시대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왕이 죽으면 후궁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어야 했을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중국의 아주 오래된 왕조나 일부 나라에서는 왕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사실 우리 땅에도 아주 먼 옛날에는 순장의 흔적이 있었어요. 신라나 가야의 옛 무덤을 파보면 왕과 함께 묻힌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곤 하거든요. 주인을 따라 산 사람을 함께 묻던, 지금 보면 소름 끼치는 풍습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런 잔인한 관습은 점차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고 순장 같은 풍습을 야만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왕이 죽었다고 해서 후궁을 억지로 따라 죽게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살아남은 뒤의 삶이었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럼 살아남은 후궁들은 계속 궁궐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궁을 떠나야 했어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궁궐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선왕의 후궁들이 새 왕과 새 왕비가 사는 궁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궁 밖에 따로 마련된 처소나 별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조용히 살아갔어요. 화려한 궁궐의 삶은 끝나고 조용하고 적막한 나날이 시작된 거죠. 물론 나라에서 선왕의 후궁들을 아예 내버려 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지위에 맞는 봉작은 그대로 유지됐고 살아갈 곳과 최소한의 살림도 마련해 줬죠.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왕실의 어른으로 대접받은 셈이에요. 하지만 그 대접이라는 것도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라는 울타리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후궁의 처지가 똑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왕을 잃었어도 어떤 후궁은 대접을 받으며 살았고 어떤 후궁은 쓸쓸히 잊혔어요. 바로 이 차이가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대체 무엇이 후궁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특히 아들을 낳았는지가 후궁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왕의 아들을 낳은 후궁은 그 아들 덕분에 대접을 받았어요. 아들이 군으로 봉해지고 한 집안을 이루면 그 어머니의 자리도 함께 올라갔으니까요. 만약 그 아들이 다음 왕이 되기라도 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후궁이던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로서 극진한 예우를 받게 된 거예요.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후궁의 몸에서 난 왕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 경우 그 생모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예요. 궁궐에서 물 깃던 무수리 출신이었지만 아들이 왕이 되면서 사후에 극진히 추존됐죠.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어머니였던 수빈 박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의 생모로서 깍듯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들이 왕이 되면 후궁이던 어머니의 자리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어요. 한때 미천했던 출신도 아들 앞에서는 더 이상 흠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아들을 둔 후궁에게 왕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통해 전혀 다른 새 삶이 이어지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슴 아픈 네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럼 자식이 없던 후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삶이야말로 정말 쓸쓸했어요. 의지할 자식도 없이 왕마저 떠나버린 여인들이었으니까요. 이들은 궁 밖 처소에서 남은 평생을 외롭게 보내야 했어요. 누군가를 새로 만날 수도 없었죠. 한번 왕의 여인이었던 사람은 평생 다른 삶을 살 수 없었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살에 왕을 잃은 여인이 60이 넘도록 그 적막한 처소에서 홀로 늙어가는 삶을요. 세상과 단절된 채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화려하게 시작해서 쓸쓸하게 저문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젊은 나이에 궁에 들어와 왕의 사랑을 받으며 꿈에 부풀었을 그 여인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게 멈추고 남은 4, 50년을 침묵 속에 보낸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웃고 우는 동안 그들의 시간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그 긴 세월의 외로움을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대목이에요.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남은 삶을 가둬버린 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궁궐에는 후궁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궁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궁녀들, 그러니까 왕의 여인은 아니었던 나인들의 처지는 조금 달랐어요. 왕이 죽고 국상을 치르고 나면 나이든 궁녀들 가운데 일부는 궁 밖으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평생 궁에 매여 살던 이들에게 이 출궁은 늦게나마 찾아온 자유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늙어버린 몸으로 세상에 나온들 반겨줄 가족이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었죠. 그러니 자유라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왕의 여인이든 아니든 궁궐에 묶였던 여인들의 삶은 어느 쪽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5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홀로 남겨진 후궁들은 그 긴 세월을 무엇에 기대어 살았을까요? 많은 후궁들이 택한 길이 바로 불교였어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떠난 왕의 명복을 비는 삶을 살았던 거죠.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지만 왕실 여인들 사이에서는 불교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는데 기도만한 위안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앞서 다뤘던 세종의 후궁 신빈 김씨도 세종이 죽은 뒤 비구니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정일품이라는 높은 자리를 누리고도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거죠. 이렇게 후궁들은 죽은 왕을 위해 기도하며 남은 생을 보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거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도성 안에는 이런 여인들이 모여 지내던 곳이 있었어요. 자수궁이나 정업원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선왕을 잃은 후궁들,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난 왕실 여인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세상을 등지고 부처에 기대어 조용히 여생을 보낸 거죠. 궁궐의 화려함을 뒤로 하고 이렇게 담담한 절간의 삶을 택한 여인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그들은 각자의 슬픔을 조용히 사귀며 하루하루를 견뎠던 겁니다. 여기서 6번째 질문이 떠올라요. 그럼 왕이 죽은 뒤에도 후궁들은 계속 그 왕에게 매여 살아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게 조선의 법도였어요. 한번 왕의 여인이 된 사람은 왕이 죽은 뒤에도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재혼은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죽은 왕의 여인으로 평생을 지조를 지키며 살아야 했죠. 이건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특히 가혹한 규범이었어요. 남자들의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 그들의 삶이 통째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 조선은 여성의 정절을 목숨처럼 강조하던 사회였어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재혼하지 않고 홀로 지키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떠받들었죠. 하물며 왕의 여인이었던 후궁에게는 그 잣대가 훨씬 더 무겁게 얹었어요. 왕을 향한 절개를 죽는 날까지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다른 삶을 상상하는 것,
그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완전히 묶여 있었던 거죠. 후궁이라는 자리에 가장 짙은 그림자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도 정작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길은 없었으니까요. 이제 7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조선 내내 똑같았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그 후궁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처지는 조금씩 달랐거든요. 왕실의 어른으로 인정받아 궁 안에서 존중받으며 지낸 후궁도 있었어요. 반대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후궁도 있었죠.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그 유명한 희빈 장씨예요. 후궁의 몸으로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고 끝내 사약을 받았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던 여인이 정쟁의 칼날 앞에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후궁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였는지를 이보다 잘 보여주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 후궁 전부가 똑같이 비참했다고 말하는 건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존엄을 지키며 살았고, 누군가는 잊혔고, 또 누군가는 화를 입었어요. 역사를 볼 때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뚱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같은 후궁이라도 저마다 다른 삶과 다른 최후가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했어요. 왕이 살아있을 때의 화려함과 왕이 떠난 뒤의 적막함, 그 간극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후궁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한 시대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궁궐의 여인들조차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요. 그들의 삶은 왕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의 통째로 매여 있었어요. 왕이 사랑하면 빛났고, 왕이 떠나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죠. 가장 화려해 보이던 자리가 사실은 가장 자유가 없던 자리였던 거예요. 비단 옷을 입었지만 정작 자기 인생의 주인은 되지 못한 삶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이건 후궁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여성들이 정도만 다를 뿐 비슷한 틀 안에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사극에서 화려하게만 그려지는 궁궐의 여인들이요. 그 비단옷 안쪽에는 자기 삶을 스스로 정할 수 없던 무거운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가 결국 그 시대 전체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조용한 삶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대개 왕과 영웅들의 이야기로 기억되잖아요.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지 못한 수많은 삶이 있었어요. 이 후궁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건 바로 그 잊힌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는 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눌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왕이 죽으면 남은 후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답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누군가는 아들 덕에 대접받았고, 누군가는 비구니가 되어 기도했고, 또 누군가는 홀로 잊혀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지는 못했어요. 화려한 궁궐의 담장은 그들을 지켜주는 벽이면서 동시에 가두는 벽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나 궁궐의 담장 안에 있었다면 그 삶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